자, 23번. 23번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오른쪽, 왼쪽 두 개 있겠네요. 저번 시간에 잠깐 그림하고 비슷하죠. 두 개 있는데 그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네요.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원하고 원을 두 개를 알아내야겠네. 그러겠지.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푸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식은 우리는 어떤 식을 쓰냐면 fx, y는 0. 이게 뭐냐? fx, y는 0. 직선이라고 그러지. 오, 그래. 3점. 3점 만점이야. 괜찮아. 300점 만점에 3점을 준 거야. 얘는 뭐죠? 나정, 뭐냐 이거? 모르겠어요. 틀렸어. 백호야 뭐냐 이거? 함수값. 함수값? 너 마이너스 3점. 그래 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어. 보통 우리 함수 이렇게 안 쓰지. 어떻게 쓰죠? y는 fx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지? 얘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되긴 되지. 되긴 돼. 그러지? 다음에 우리가 미적분 배우면 얘를 양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음함수, 양함수. 얘랑 상대적인 단어를 써서 음함수야. 어둠의 자식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냥 표현이 다른 표현이다 해서 음함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얘는 도형입니다. 도형이 방정식이야. 요건 뭐라고? 도형이 방정식. 뭐가 잘 보여? 는 0이 잘 보이면 방정식이야. y는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얘는 도형이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gx, y는 0. 이게 뭐죠? 정원은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 두 개의 도형입니다.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나오면 우리는 식을 fx, y 더하기 k에 gx, y는 0 이 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 k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k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fx, y는 0. k가 0이 아니게 되면 gx, y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 k가 0일 때는 이해가 된다는 것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난 도형 중에는 도형을 포물선, 직선을 해봅시다. 그러죠? 자, f가 포물선이에요. g가 직선입니다. 알겠어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는 포물선 있어 없어요?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포물선 있어 없어? 있어요. 직선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말로만 표현하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난 도형 한다고 하면 f도 나올 수도 있고 g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f는 나오는데 g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야.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씁니까? 보통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한 이 두 개의 직선을 제외한 이 두 점을 지난 도형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뽑는 거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요 식에 대한 말이 당연히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보이나요? 식이 보여야 돼, 이제 이게. 그러죠? 직선, 원이죠. M. 이게 뭔 말이라고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는 식을 쓴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도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얘가 반지름 1인 원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으로서 이 식을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여기가 m이 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선은 나올 수가 있고 m이 0이 아니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알겠나요? 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원은 나오지 않아요. 직선은 나오고요. 그 외에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m이 0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원방 형태가 나오겠죠. 두 점을 지나면서 원방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원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형 C, 현재 이 도형 C입니다. C는 m의 값에 관계없이 두 점 0, 1, 마이너스 1 0, 1 이 점하고 이 점인가 보네요. 교점을 지나는 식이요. 이해되시죠? 기억은 맞는 말이겠고, 니은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 맞아요? 자,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C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이 직선하고는 두 점에서 만납니까?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납니까? 정리를 잘해야 돼.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직선은 나올 수가 있다겠죠. 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이 원은 나올 수가 없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나올 수가 있으니 직선과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모습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하고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정리정돈 해야 돼. 그래서 요 식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 표현 봤을 때 뭐 일단은 요 식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으로 해서 식이 나온 건데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지만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도형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도형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해석되죠? 근데 왜 그렇게 씁니까? 맞죠? 의미론적인 내용상은 두 점을 지나면서 어떤 새로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뽑아낸 거야. 엄밀히 따지면 여기다도 문자를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인데 얘를 양쪽을 m을 나눠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고 이 이론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 서서 들어. 안 서? 얼른 서. 안 서. 너 안서민으로 바뀌었어. 너.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 식을 뽑는 게 1번 생각이야. 1번.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난다 하면 무조건 이 식을 뽑아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고등학교적인 생각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꽤 복잡해. 식이 너무 길어.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식은 여기까지 써봅시다. 그래.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와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얼마입니까? 13에 11인가요? 플러스 k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얼마입니까? 9, 16, 7 안서 얼마야? 얼마야? 정신 차리고 원래 연산해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이렇게 식은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x축과 접하는 원이야. 자, x축과 접한다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푸냐? x축과 접한다 하면 누구랑 연관성 있어? 반지름하고 y좌표와 연관성 있겠죠? 저쪽 홍도 찬다. 자, 아래쪽도 있으니까 조심할 점은 반지름하고 y좌표의 절대값하고 같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랑 똑같다고요? 반지름하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위쪽 아래쪽 위치 판단이 되면 위쪽만 쓰든지 아래쪽만 쓰든지. 판단이 안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반지름하고 중심의 y좌표하고 같다고 하려고 했더니 식이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겠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또 쓸 수 있냐면 지금 얘가 x축이죠. x축과 얘네들이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정신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 x, y에다 0을 넣을 수 있겠네. y 0, 0, 0, 0. 그래도 좀 편해졌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판별식이 0, 중근이니까요. 쓰게 되면 k 값이 등장을 하겠죠. k가 몇 개 나올까요?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k 집어넣고 2개를 연산합니다. 좀 식이 깁니다. 식이 연산이 좀 길어요. 됐어요? 얘를 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은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푼 건데 식이 너무 길으니까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선생님 천천히 한다 했는데 천천히 하니까 잠을 자고 있어? 자 지금 이거 다음에 시험 보면 제시 맨날 주말에 맨날 나와야 돼. 선생님 저 렌즈가 돌아왔어요. 렌즈가 눈에 돌아왔어? 아니 눈 비비다가 렌즈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좀 보고 하세요. 렌즈가 돌아갈 수도 있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한대? 내려서 봐요. 아, 내려야 돼? 눈을 돌려야 돼 이렇게? 어떻게 돌리지 이걸? 아 깜빡이 걸어? 렌즈 선생님 한 번도 안 껴봤는데 내 친구가 예전에 렌즈 끼다가 실명 6.25 와가지고 그 후로 렌즈를 눈 못 댑니다. 잘 되는데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백호야 그러지? 렌즈 끼워봤어? 네. 그래서 안 돼요. 불편해서. 자, 점을 지나고 점을 지나는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루트 3입니다. 당연히 y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y축이 필요할 거고 이 도형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이쪽 점을 지납니다. 됐어요? 이쪽 점을 지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아직은. 이거 보이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 중심의 y좌표. y좌표 얼마입니까? 2네. y좌표 2니까 이쪽에 있겠네요. 원이 중심이 여기 있고 원이 뭐 이렇게 만나겠네요. 중심의 이 점이 좌표가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1,5를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면 요 거리가 얼마가 된다? 4루트 3이니까 여기가 얼마? 2루트 3. 이 길이는 얼마? 2? 아직 모르네. 그러지? 중심이 y좌표 2니까 아직은 오른쪽 왼쪽 모르네. 오른쪽 왼쪽 모르잖아. y가 1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모릅니다. 여기는 그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 2. 그럼 이 거리가 얼마? 절대값 2분의 a. 그리고 반지름식 세우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됐어요? 나올 것 같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집어넣으면 문자 하나가 사라지니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의사항은 절대값적인 생각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계속 풀어줘. 안 풀어도 되겠지? 다음 30번은 자취입니다. 뭐 문제가 나와버렸네 여기. 이거 뭐야? 내가 해놓은 거야?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얘가 좀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겠지. 이 고무줄 묶었을 때 이걸 당기면 어디가 늘어나는 거지? 균일하게 이게 당겨집니까 보통? 양쪽에 당기면 균일하게 늘어나냐?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얘를 당기면 이 모든 부분이 균일하게 늘어나냐고.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지. 내가 봤을 때는 딱 봐도 지금 오른쪽 끝이 지금 더 많이 당겨지는데 양쪽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균일하게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요점의 위치는 얘하고 등분되는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그러지. 얘는 고정점이고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서 요점도 따라서 일정 길이의 비를 갖고 움직이겠네요. 그러지? 그리고 얘를 갖고 돌리다 보면 요점도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네요. 원하고 오는 무조건 닮았습니다. 원하고 오는 뭐라고? 무조건 닮았어. 그럼 뭐 말하면 돼? 닮은 비 말하면 되겠죠. 닮은 비. 닮은 비는 소민아 원이 나오면 원이 몇 개 나왔어 지금? 2개 나오면 가장 먼저 할 게 뭐야? 반지름 뭐 쓴다고? 반지름 길이니? 원 2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할 게 반지름 길이비를 알아내야 돼?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뭐 한다겠어? 잘 일어나 보면 원하고 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하라겠어? 값. 2번. 1번이 뭐였습니까? 중심하고 연결을 시킨다가 1번이야. 여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점이 여가 있으면 고리가 뭐냐? 손잡이가 여가 있으면 점이 여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있겠죠. 점이 여기 있으면 점이 원이 여기 이리 오겠죠.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 중심하고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세 개가 똑같을까요? 네. 똑같아요? 네. 확실합니까? 네. 안수 확실해? 응. 네. 첫 번째 선을 그었어요. 두 번째 선을 그어 봅시다. 그러면 접점이 있고 지금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원도 마찬가지 점이 여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긋다 보면 이것 때 뭐 내분해도 관계는 없고요. 여기서 닮음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죠.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까?
그럼 아까 했던 선보다는 요 선이 좀 더 편안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길이비가 뭐 3대 1인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원의 반지름 당연히 나오고 중심의 위치도 당연히 나오겠죠? 중심의 위치 나오겠죠? 아무나 해도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어떤 자치를 구할 때 꼭 필요한 선들을 생각을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선이 지금 중심 지나는 선, 접선을 긋다 보면 도형들이 많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거기에서 점들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홍서야 울지 말고. 홍서 울지 마라 해. 네, 이건 문제는 홍서가 풀 거니까 잘 생각해봐.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아, 저거 틀렸어요. 근데 지금 잘 따라와라고. 네. 두 교점이 있습니다. 네. OP하고 OQ가 수직이래요.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습니다. OP, 두 점이 PQ. OP와 OQ가 수직이라는 말은 중심이 지금 0,0이니까 5가 맞네요. 이게 뭐가 된다고? 수직이 된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뭘 구하라겠어 그러면? 직선과 X축, Y축을 둘러싸면 A값 알아내라 이 말이네요. 그러지? 그러면 현재 아는 사실은 원에서 뭐야? 이 길이 얼마야? 루트 10. 이 길이 얼마야? 루트 20. 요 길이 얼마야? 계산 이제 루트 5, 루트 5. 그럼 이 세 변의 길이, 세 개의 길이 중에 우리가 얘는 나왔던 거고 얘는 루트 5고 문제 풀 때 뭘 이용할 수 있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가 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게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위쪽 아래쪽. 그러겠지? 자 여기서 루트 5라는 수가 물론 루트 5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울기가 2니까 루트 5가 나온 거예요. 기울기가 2입니다. 그럼 아래도 있고 둘러싸인 넓이는 똑같으니까 실은 관계없겠네요. X축 Y축 둘러싼 넓이라 했으니까 여가 1대 2 루트 5 루트 5 우리가 직선에 대한 내용은 이 기울기를 이용하면 문제가 조금씩 빨리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연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5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대 1대 루트 5 맞나요? 2대 1대 루트 5 맞나요? 아닌데? 왜? 맞나요? 아니요. 1대 2대 루트 5 빗변이 루트 5네.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진짜 1대 2대 루트 5 맞나요? 1대 2대 루트 5 맞아요? 뭐가? 1대 2대 생각하는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럼 소멸? 1. 종아야 얼마냐? 아니 1대 2니까 1대 2가 또 뭐야? 2분의 루트 5 이 길이는 2분의 5. 2분의 5 이 길이는 5 넓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하나만 더. 두 직선이 평행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이에요. 기울기를 m이라 한번 써볼게요. y는 mx y는 mx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뭘 알아? 요 길이를 알고 있는 거죠. 요 길이를 얼마입니까 지금? a-b입니까?
A-B. 그리고 질문이 보통 뭐가 많이 나오겠어? 이게 나오겠죠. 그럼 꼭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랑 이거 둘 간의 관계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는 거.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기울기 얼마야 현재? m이죠. m. m하고 연결된 것은 기울기니까 x축이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기울기의 영어가 뭐다고? 홍. 네. M. 기울기 영어가 m이야. 또 저번에도 m이. 아니 잠깐 기울기. 탄젠트. 탄젠트. 요 각하고 기울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각하고 기울기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요 각을 갖고 있는 탄젠트 값이 기울기야. 그러지? 그럼 요 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에 보이네. 여기. 맞나요? 맞아? 그럼 요거에 대한 탄젠트가 기울기입니다. 이것 대 이것이 m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얘가 1대 m, 여기가 얼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게 나오면 여기다가 m제곱 플러스 1만 곱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 그림에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려면 뭘 이용해서 많이 푸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 쉬운 점 찍어가지고 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죠. 이해됩니까? 그 식하고 똑같은 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가 좀 한 번씩 이용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림 그려놓고 요거 세 변의 관계만 알면 되겠네요. 백호야 그러지? 관계는 알려줬어. 이 각근은 알려줬습니다. 탄젠트로. 백호도 자고 지금 전염시켰어. 누가 전염시켰어? 소민이가 전염시켰어. 원 직선 하면 나왔는데 소민아 가자. 뭐가 떠오르냐? 얘를 보면서 AX 플러스 플러스 R. 그걸 뭐라 불러 우리는? 그거예요. 마이너스 2,4 되죠. 그걸 뭐라 불러? 그거 직선의 방정식? 정점이라 부르죠. 정점. 능력자. 정점. 아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네. 정점 상대적인 말이 뭐죠? 동점.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기억은 해서 동점, 움직이는 점, 정점, 고정된 점 이런 뜻이야. 원래 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여튼간에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이고 얘는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문자가 식이 확실히 나오지 않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부터 생각한다? 정점부터 생각한다 이거야. 뭐 얼마? 마이너스 2,4를 무조건 지나네요. 원이 있고요. 마이너스 2,4는 찍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눈 만지지 마. 또 실명되려고. 0,0. 뭐라고? 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당연한 이유는 네가 더 잘할 텐데. 손은 돌아왔어. 홍선은 돌아왔어 지금. 너가 지금 갈라. 이 점을 어디다 찍어? 내부에 찍어 외부에 찍어야 돼. 왜? PQ 이 점이 만나는 점. 이 점과 원이 만나는 점이 PQ. PQ의 최대값.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이거 읽은 거야 그냥? 아니 정점을 찍어야 되잖아. 안에 있죠. 왜? 아니 당연히 6,6 그게 6이니까 범위가 원이. 어떻게 구한다 했으님이? 대입해서 집어넣었을 때 값이 작으면 안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여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2,4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있다 이거. 직선이니까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겠죠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길이의 최대값.
이 점을 지나면서 가장 긴 거는 소민아 뭐겠어? 가장 긴 거는 중심 지나는 거. 그래. 지름이 되겠죠? 이게 가장 깁니다. 가장 짧은 건 뭘까요? 짧은 거. 거기 수직인가? 오, 그래요. 요게 가장 짧은 점과 가장 긴 점이며 수직이 되는 상황.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태국 모양 만들었고 기울기가 n분의 1이야. n분의 1. 이거 x축 위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중심이 반원과 만나는 x좌표 요건점 P. 여가 P.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섬이 5개 만나야 돼요. 점이 몇 개 만나야 돼? 5개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m의 최소값. 그걸 가질 때 AHP의 넓이를 구하라 했네요. 점이 5개 만나려면 지금 이 점 지나면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네. 맞네. 그럼 5개가 언제까지 5개를 만나? 언제까지? X축이면 몇 개 만나? X축이면 몇 개 만나? 3개. 그 다음 몇 개 만나 지금? 몇 개 됐어? 이쪽 안 볼 거야? 직선인데? 5개. 이때가 5개. 그럼 계속 가봐야지. 언제까지 가겠어? 접할 때까지 가겠죠. 접할 때까지. 접하면 몇 개? 4개.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요 사이 범위가 되겠네. 이때는 m이 얼마야? m이 0. 이때는 m이 얼마야? 2분의 1. 오! 어떻게 알았어? 반지름. 틀렸어. 중심, 수선. 이 길이가 얼마야? 2. 이 길이 얼마야? 1. 이 길이 얼마야? 루트 3. 그럼 기울기 얼마야? 안소, 기울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 오, 참고대로 맞췄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그러죠? 그럼 기울기 범위가 나왔네. 우리는 m이 얼마부터? 0부터 루트 3분의 1까지. 우리는 n분의 1이 기울기라 했죠. 아, 요게 지금, 죄송합니다. 요게 m이 아니라, 요게 지금 n분의 1이었죠. n분의 1. 그러면 m은 어떻게 됩니까? 역수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역수하면 선생님이 뭘 생각을 했습니까? 수직선 1 생각을 했죠. 1. 양수는 1, 음수는 마이너스 1.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가 역수 뒤집으면 1을 넘어가 버립니다.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뒤집어져. m이 얼마? 루트 3보다 더 크다 이거죠. 최소 자연수니까 m은 얼마? 2가 되겠네요. m이 2가 됐어요. m이 2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우고 2분의 1이 되는 상황은 쉽네. 여기네. 여기 2분의 1 맞죠? 그러니까 넓이 2, 1 1이네요. 됐죠? 다음 그림과 같이 원하고 직선에 의해서 4개 하나 둘 셋 4개 원하고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몇 개? 4개. 4개처럼 안 보여. 이유는 X축, Y축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네요. 알겠어요? X축, Y축이 사실 도움이 안 되네요. 4개. 해서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추가시켰습니다. 추가. 직선을 추가하다 보면 평면이 더 쪼개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겠지? 됐습니까? 그거 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이렇게 그으면 영역이 몇 개야?
안 보여? 몇 개야? 6개. 안수야 몇 개야? 원까지 포함해서요? 영역 몇 개냐고. 좀 쪼개진 영역. 분할된 영역. 아니 지금 경계선에 의해서 땅이 지금 분할됐어. 8개? 8개. 몇 개? 6개. 6개. 근데 보통 얘를 8개, 자 이렇게 셀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세면 실패야. 실패야. 왜? 그렇게 세다가 선들이 더 늘어나면 이제 못 세. 선들이 늘어나면 못 세.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생각이 좀 쉽냐면 변화 상황에 대한 생각만 하면 돼요. 추가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얘가 없을 때 몇 개였어? 4개였습니다 원래. 얘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이거야.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을 2개로 쪼갰죠. 다시 말해서 몇 개가 추가가 된 거야? 2개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문제를 쓸 수가 있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 선이 지금 2개의 영역을 지나니까 2개가 추가됐다 이거야. 이렇게 가면 이 영애가 4개의 영역을 지나니까 4개가 추가됐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3개가 추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3개의 영역을 지나야겠죠. 3개의 영역을 지나는 방법이 뭘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3개의 영역 지나면 이렇게 하면 3개의 영역을 지나겠네. 맞나요? 또 하나 또 있죠. 여기 있겠죠. 여기. 그러죠? 그런데 거기만 있느냐 봤더니 여기. 얘가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가 하나 늘고 여기도 하나가 늘고 여기가 하나 늘고 여기가 하나 늘고. 알겠나요? 그래서 총 여기도 있겠네. 그러면 접선 좀 좁지만 있습니다. 알겠어요? 총 몇 개? 교점 지날 때 2개, 접선일 때 2개. K값 4개 되겠어요. 뭐 수학 문제 아니야. 어? 여기서 수학이라는 건 선생님이 요것만 수학이야. 변화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야. 알겠나요? 이런 문제 있잖아. 수열 들어가면 직선 하나, 직선 2개로 2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좀 전에 영역이 나올 수도 있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점 현재 몇 개? 첫 번째는 0개, 얘는 1개죠. 그 다음은 몇 개? 소민아 몇 개? 3개. 그 다음 몇 개? 응? 6개. 그 다음 몇 개? 10개. 답이 빨리 나온 사람은 좀 이해를 한 거고 답이 안 나온 사람은 뭐 한 거야? 이해가 안 된 거야. 뭐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추가에 대한 생각을 하라 했지.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그림에다가 하나를 더 그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그림에다가 하나를 더 그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거하고 요것만 보이면 된다 이거지. 이 그림에다가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알겠나요? 이 교점에 대한 생각, 변화 생각을 하면 영역에 대한 생각도 쉽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문제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오늘 원 밖의 점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이에요. 원 이렇게 잘 주무셔. 큰일 났네. 밖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이게 뭐라고요? 수직이 됐네요. 당연히 그런 위치가 정해졌네. 제일 쉬운데 여기겠네요. 보인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유지되면서 돌림이 되겠죠. 돌리면 이 점이 이렇게 돌아가겠네. 이렇게. 끝났네. 뭐만 특징이 있어?
중심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되겠네요. 그럼 정해진 거야. 위치가. 보입니까? 돌리면 어차피 똑같은 그림일 거 아니야? 홍수 그러지? 여기가 K가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서? 안 서? 네. 그러지? 네. 뭐가? 돌리면 원이가. 그래. 엊그저께 안소가 질문을 안 하던데 요 문제 보면서 이걸 풀어야 돼요 이런 질문은 요거 그림이 어지러운데 안 서? 섰어 안 섰어? 안 서 그러니까 안서민이야. 원이 있고 원이 있어요. 두 교점이 A, B가 있습니다. A, B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이 점에서 접선 이 점에서 접선 네? 교점이 이 점이에요. 얘를 구하여라 이 말이죠. 그림이 많으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림을 안 보면 돼 실은. 그림을 어쩐다고? 안 보면 된다고. 일단은 두 개의 원이 있으니까 뭐만 봐? 두 개의 원만 봅니다. 안서. 네. 두 개의 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하라고? 가장 먼저 뭐라 그랬지? 중심을 잇는 선을 구한다. 중심을 잇는 선을 긋는다. 보입니까? 보여? 이제는 요 선 놔두고 얘 지웠어. 왜 이제 접선으로 가야 되니까. 접선이 두 개 보인가요? 두 개의 접선을 긋다 보면 뭐가 나와? 교점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P라는 점이 발생하면 뭐 한다? 뭐 한다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한다고. 이해됐어요? 중심하고 연결한다고. 그럼 아까 그 선이 그 선이네? 그럴까요? 그 선이 그 선일까요? 그래 안 그래? 맞을까요? 다른 선을 그어볼까? 우리가 지금 원과 원의 지금 중심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이 점 A하고 B는 뭔 점이에요? A하고 B는 교점이죠. 두 개의 교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공통현이죠.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하고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두 개가 수직인가요? 수직인가요? 그러면 이제 원 보지 말고 하나만 보고 우리가 아는 원에서 A가 수직, A에서 B가 수직, 이 선, 그 다음에 이 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수직 맞나요? 그럼 그 초록색이 그 초록색이네. 이해됐습니까? 자, P란 점이 요 점이 A하고 B인데 A분의 B를 했다는 것은 뭘 하자는 거야? A분의 B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네요. 그러면 이 질문은 뭐 하자는 거야? O하고 P의 기울기만 생각하자 이거지. OP의 기울기는 아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았네요. 3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3분의 4. 알겠어요? 이 문제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런 요구야.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4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B에서 원 위를 움직인 점 AB에서 원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A, B에서 접선을 그었네요. 이 원의 P점이 있는데 거기에 접선을 그었단 말이야. 접선을 긋다 보면 이 원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네. 얘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날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뒤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돌리다 보면 렌즈가 돌아가잖아. 안 써요. 그러지? 점을 만났네. 접선이네. 접선. 공통 백호도 인사도 잘하고. 아이씨. 공통 외접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렇게 접선, 공통 외접선. 요즘은 쓰는 단어는 아니야. 아니 공통 접선, 공통 외접선. 그리고 P를 이제 여기서 드디어 처음으로 만났고 돌리다 보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겠죠. 계속 돌리다 보면 이제는 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오겠네요. 이게 공통 내접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질문이 기울기에 관한 문제였으면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뭐에 관한 문제였으면? 기울기에 관한 문제였으면 이때 기울기 또는 공통 접선의 거리에 대한 생각.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냐면 중심에서 접점 연결, 수직,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 기울기 어떻게 우리는 요거랑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도형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직사각형 나온가요? 그럼 이 반지름에서 이 반지름이 이 반지름이니까 됐어요? 그럼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접점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 중학교 문제.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기울기는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죠. 이거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죠. 이거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죠. 이거의 기울기는 이거의 탄젠트 값이네요. 이거의 탄젠트 값, 연통안의 음수에 음수, 그럼 요 째간각 요거 보이나요? 요거의 탄젠트 값은 이것분의 이거예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1이죠.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6, 여기가 루트 35. 그러면 이 기울기는 루트 35분의 1,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5분의 1입니다. 알겠어요? 현재는 x축이 있으니까 바로 탄젠트 값이 쉽게 보였던 거고, 만약에 x축이 없어요. x축이 없어. x축이 아니야.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지고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할까요? 한 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1로 나왔죠. 중심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면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원에서 그래서 접선이 나왔을 때 항상 생각할 건, 선이 나오게 되면 항상 중심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으면 그림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뭘 그리라고요? 중심을 지나는 평행한 선. 얘는 중심을 지나지 않으니까 요거 말고 중심을 지나는 선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둘 중에 어떤 걸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튼간 기울기가 나올 거고, 또 공통 내접선으로 가게 되면 선이 하나 이쪽에 있고, 마찬가지로 수선, 연장, 평행선. 그러면 여가 수직.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요 길이가 접점거리. 그럼 이 길이가 접점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보입니까? 두 개의 그림은 똑같습니다. 피타고라스 거리 구할 때는, 그럼 기울기 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중심에서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3이, 현재는 3이야. 3이 되게끔 하면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 거리, 요 개념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거리, 기울기에 대한 생각은 도형으로 많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중심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질문이 그게 아니라
뭔 질문하고 있냐면 A 값의 범위입니다. 이 점의 x좌표의 범위야. 그럼 도형으로는 범위를 구하기 A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잖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좌표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아닌데 얘를 돌리다 보면 지금 안 만나지만 계속 돌리다 보면 또 이쪽에서 만날 수가 있겠네. 근데 이 원하고 이 원은 이 중심을 지나는 선의 대칭적이잖아요. 두 원의 위치는 당연히 요 선의 양쪽 대칭이지. 위쪽 아래쪽 똑같이 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쪽도 당연히 공통 내접선이 있고 공통 내접선이 있는데 그거의 A 좌표는 똑같다 이 말이야.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푸는가? 좌표 문제니까 식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4 맞나요? 원에 접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 원에서 접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요식 아시죠? 그러면 요 접선이 당연히 접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6,0에서의 거리 d가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거리니까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문자가 두 개인데요. 거리식을 쓰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6,0 절대값 6a-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얼마보다 작다고? 1보다 작다고요. 하나가 없네. 뭐가 없어? 항상 도형 위에 점이 발생하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도형 위에 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입부터 해놓고 합니다. 도형 위에 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입, 요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도형 위에 점이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 써놓고 간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가 4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4 집어넣게 되면 A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